다른 나라가 보기엔 좀 미친 거다 이렇게 말하더라도 우리는 이웃 나라인 호주와도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현재 짓겠다, 인도네시아 현재 짓겠다고 이제 IPO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그 세계 최대 니켈 보유 생산국인 인도네시아가 일종의 이제 자원을 가지고 자원 무기화하겠다는 것을 니켈이 인도네시아가 탑이라면 호주는 리튬의 강국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싸아싸한의 송창섭입니다. 지난 한 주는 저희가 좀 쉬었습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편집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좀 구독과 갱신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한 주 정도 구입을 할 수가, 편집을 하는데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는 제가 좀 쉬면서 또 앞으로 이제 이 아싸아세안 또 블랙펜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요거 한 지가 이제 1년이 됐는데 주변 지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좀 더 그 아세안 뉴스를 많이 좀 다뤄주는 전문 채널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 하시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만, 이런 것 같아요. 아세안만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좀 많은 분들이 이제 아세안에 관심 없는 분들도 제 채널에 와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 좀 나눴으면 하는 뭐 그런 저는 바람이 있어서 국내 소식을 다루는 블랙펜도 하면서 이제 아세안 다뤘는데, 뭐 주변 분들 이제 조언은 우리 이렇게 뭐 국내 그 블랙펜 뉴스 같은 거는 가끔 이따금씩 하는 건 좋지만 관련해서는 많은 이제 정보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이 동남아 정보는 많이 못 본 것 같다. 그래서 이 동남아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조언 아닌 조언을 많이 해주다 보니 한번 그렇게 진행해 볼까라는 생각에 앞으로는 조금 더 비중을 아세안 뉴스를 좀 더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그런 채널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세계 경제에 있어 최고의 그 화제 중 하나가 뭐 여러분 아실 겁니다. 2차 전지, 또 세컨더리 셀이라고 불리죠. 2차 전지일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핵심 소재인 그 니켈입니다. 이 니켈하고 리튬,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소재인데 이 핵심 소재인 니켈에 대한 관심이 여러분 많습니다. 세계 최대 니켈 그 보유 그리고 생산, 요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 제가 예전에 한번 이 니켈 2차 전지 관련해서 한번 영상을 만든 적이 있는데 그때 좀 소개를 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최근 그 세계 최대 니켈 보유 생산국인 인도네시아가 니켈 관련 기업들의 그 인도네시아 쪽으로 니켈 관련 기업들의 그 기업 공개, 이제 상장, 뭐 영어로는 IPO라고 하죠. IPO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에게는 외국인 투자가 여러분 급선무입니다. 간단히 뭐 경제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난 16일이죠. 인도네시아 그 중앙은행은 지난달에 이어서 2달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뭐 이유와 배경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지난해 8월이죠. 3.5%이던 금리를 3.75로 올렸습니다. 뭐 전 세계가 그런 분위기였으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죠. 8월 그리고 한 달 만에 0.25%를 올리고서는 9월부터는 그리고 9, 10, 11 이 4개월 동안 0.5%포인트 그러니까 빅스텝을 이어나갔습니다. 뭐 당연히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다가 12월 작년 말에 가서야 0.25%포인트로 좀 낮추고는 지난달에는 드디어 금리 인상을 멈췄습니다. 뭐 우리나라 그 한국은행과도 조금 이제 템포가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뭐 선진국으로 이제 자금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겠지만 한도 끝도 여러분 올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물가 상승률이 조금씩 둔화되고 있다고 보는 것도 아마 이제 그 인도네시아 은행,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동결하게 된 이유로 해석이 됩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가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좀 제한적이었죠, 그동안.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니켈과 같은 전략물자, 이런 전략자원 수출을 꽉 틀어잡고 있는 겁니다. 현재 그 인도네시아 정부는 니켈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산 니켈을 사용하려면 인도네시아 안에서만 사업을 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이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들어와 이제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뭐 쾌재를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그 파이낸셜 타임스라고 보통 이제 FT라고 말하죠. 파이낸셜 타임즈는 지난 8일 보도를 통해서
니켈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서 기록적으로 많은 상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IPO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실제로 인도네시아 내에서는 이 니켈 관련 기업들의 상장이 이제 줄을 잇고 있는데요. 지난주 이제 상장, IPO를 한 인도네시아 광산 기업이 있습니다. 광산 기업 이름이 이제 헐콘이라는 데인데요. 이 헐콘은 17일 현재 공모가보다 지난주 상장했고 이제 17일이면 이제 한 주 지났는데 공모가보다 25%나 오른 주당 1,580루피아에 이제 주식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터리 기업인 메르데카 배터리 머터리얼즈라는 이제 회사가 있는데 이제 올해 상반기에 예정돼 있고 상장이요. 그다음에 하라타 그룹의 자회사인 하라타 니켈은 올해 3월 인도네시아 증시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런 하라타 니켈 IPO로 최소한 이제 8억 달러 정도를 조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굉장히 인도네시아 주식시장에서의 상장하는 것 치고는 상당히 이례적으로 높은 금액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니켈 수출에 의존하는 것이 자국 경쟁력, 자국 수출 경쟁력 향상에 이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단순히 이제 니켈 원석을 상장하는, 이제 수출하는 것은 인도네시아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2020년 1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년 전부터 니켈의 그 원료, 광석 수출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까 파이낸셜 타임즈는 그 결과 인도네시아에서 완전한 전기차 이제 공급망이 갖춰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뭐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2차 전지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빅 플레이어죠. 우리나라의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10억 달러의 규모 배터리 셀 공장을 현지에 짓겠다. 인도네시아 현지에 짓겠다고 이제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동차도 지난해 동남아시아의 첫 번째 전기차 조립 공장 시설을 바로 인도네시아에 짓겠다고 설립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최근에 이런 IPO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전기차 공급망 또 전기차 생산의 비중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들의 높이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이 이 완성차 생산 뭐 이런 것들은 언감생심이거든요. 내연기관을 지으려면 그에 따른 뭐 여러 가지 공급망이 돼야 되는데 인도네시아는 아주 운 좋게도 거기에 핵심 부품을 지을 수 있는 그 광석인 니켈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외국 기업들의 자국 유치가 원활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동남아 국가는 꿈꿀 수 없는 그런 전기차 생산의 공급 체계를 갖출 수 있는 선두주자 나갈 수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투자은행 BNP 파리바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다. BNP 파리바의 차르트 마르투 아시아태평양 이머징 마켓 분석가, 이분 굉장히 좀 이쪽 분야에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IPO, 이 주식 관련 기업의 상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인도네시아의 니켈 산업은 외부 취약성을 줄임으로써 더 높은 이제 수익률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이는 시장이 이런 이제 인도네시아 자체 내 시장이 재평가받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IPO 시장이 올해 이제 호조세인 것도 아무래도 이제 이런 관련 기업들의 상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데요. 최근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대목을 또 하나 보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가 바로 이제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호주가 있습니다. 호주. 이웃 나라인 호주와도 자원을 매개로 굉장히 협력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호주와 인도네시아는 아까 말씀드린 2차 전지 핵심 광물인 리튬과 니켈, 코발트, 흑연, 이런 지하 자원을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이런 자원 부국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니켈이 인도네시아가 탑이라면 호주는 리튬의 강국입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손을 잡는 것 자체가 다른 나라, 전 세계 시장이 이제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요. 바흐랄 라할라다이 인도네시아 투자부 장관은 최근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전기차 배터리 광물 공급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오펙이라고 아시죠? 석유 수출국 기구. 이런 오펙과 같은 국제 기구를 만들어서 일정 부분 좀 가격을 컨트롤할 필요가 있다. 일종의 자원을 가지고 자원 무기화하겠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 배터리의 핵심 광물들을 가지고 이 카르텔을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자국에게 유리하게 하겠다라는 이런 포석으로 보여지는데 자칫 우려가 됩니다. 우리 같이 그런 자원이 없는 나라에게서는 우리 지금 석유도 사오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원이 무기화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다소 우려가 되는 대목이고요. 현재 인도네시아는 니켈 등 주요 광물 수출을 여러분 금지하고 있어서 WTO 세계 무역기구의 무역 분쟁 심판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WTO 조치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패소하더라도 자국의 수출 금지 정책을 전혀 멈춰갈 뜻이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실제로 WTO와의 분쟁에서 패소하더라도 지금의 정책을 유지하겠다. 이런 대놓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코위 대통령은 국가의 이익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국가의 이익을 보기 위해서는 조금 좀 미쳐야 된다.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보기엔 좀 미친 거다 이렇게 말하더라도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라면 감수하겠다. 이런 말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켈뿐만 아니라 알루미늄의 그 원석이죠. 보크사이드하고 주석, 구리 이런 광물에 대한 원광 수출도 인도네시아가 앞으로 금지하려고 하고 있는데 2021년 기준으로 해서 인도네시아가 아까 말씀드린 보크사이트 매장량은 19억 8,900억 톤으로 전 세계 유계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상당히 좀 부러운 일이죠. 근데 인도네시아 같은 이런 자원 부국은 그동안 가지고만 같이 자국을 생산하지 않았으니까 속된 말로 죽 서서 개준 꼴이었는데 이제 이런 나라들도 야가진 겁니다. 야, 이제 더 이상 원강 가져가는 건 안 돼. 와서 생산시설 짓고 수출된 가공품 가져가. 아니면은 여기서 그런 생산시설 지어, 수출시설을 이러고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런 자원 무기화가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여러 동남아 국가들에서 공공연히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싸아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콘텐츠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